안녕하세요. 2020 정부지원금 노하우 저자 유영은입니다. 4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백과사전식 정보 전달을 넘어 각자 상황에 맞는 지원 시책을 찾아 적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이번 개정판이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색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소기업 대표, 담당자 입장에서 정부지원금 검색부터 신청서 작성, 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지원금이 왜 중소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 자원인지에 대해 몇 가지 기업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2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핵심 포인트 기술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습니다.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으로 나누어 간접금융, 직접금융,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판로 해외 진출 지원, 인력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주요 프로그램들을 담았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표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3부에서는 정부지원금 검색 및 신청 평가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10여 년간의 제 경험을 담아 실전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정부지원금 활용 경험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 등의 경우라면 3부를 먼저 보시고 2부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정부에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 관련 정보를 적게 확보 활용하시는데 3부 내용이 적지 않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각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책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스밸리 컵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계곡,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 순환이 끊겨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창업 초기 기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끊임없이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서 판매될 때까지는 R&D부터 마케팅까지 손실 누적, 즉 순자금 유출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시장 진입 자체가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적 손실이 손익분기점에 이를 때까지 제품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판매되지 못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로 기결되고 재무적인 관점에서 관련 투자, 지출 대부분은 매몰 비용으로 전환됩니다. 때문에 창업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에게 자금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금 순환의 원천인 안정적인 고객군을 확보하기 전 단계인 창업 초기 기업은 물론 성장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기존 기업도 실패로 인한 매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죽음의 계곡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고객군을 확보하기 전 단계인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는 외부 자금 확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즈니스 성공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정부지원금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적시지원을 통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통과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융자 사업을 기본으로 창업지원자금, 기술개발지원자금, 판로 수출지원자금, 정상적인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매출채권 보험 및 수출 수익보험, 인적자원 확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비즈니스 단계별로 다양한 정부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융자 사업을 제외한 비금융 부분은 보조금, 추연금 형태로 정부지원금이 집행됩니다. 일정 비율의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환 의무 없이 지원해 주는데 용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금융 부문에 비해 제약 조건이 많고 창업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2에서 3천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요 비용의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70에서 80% 정도를 상한선으로 나머지 부분을 기업이 분담하게 되는데 현금 부담 비율과 현물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비금융 부문 지원 사업의 경우 연초에 접수 시기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사업별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부문은 금융기관, 은행을 활용한 간접금융과 벤처캐피털을 활용한 직접금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모 면에서나 접근성 면에서나 간접금융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직접금융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접금융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은행을 통한 재정융자 사업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이 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하여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두 기관이 은행과 동일하게 심사부터 대출 실행, 사후관리까지 대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재정융자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대출 원금 자체를 공급하는 방식과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 중 일부를 분담하여 기업이 저리로 대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집행되는 재정융자 사업의 경우 대출금에 대한 실행 회수 등 관리 책임을 은행이 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금의 경우 담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고객군을 확보하기 전 단계인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담보가 필수적인데 그 시점에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곳이 보증기관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증서 담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중심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분야별로 보증서 담보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접금융도 간접금융과 마찬가지로 벤처캐피털의 재원을 공급해서 투자를 실행하는 방식과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투자를 실행하는 방식 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간접금융과 비교하면 공공기관의 직접 투자 비중은 비교적 작은 편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VC를 통한 투자의 경우 VC가 은행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 집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벤처 투자는 투자조합, 자펀드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태펀드 등 정부 재정을 기초로 VC에서 민간 자본을 추가 유치하여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그 운용을 VC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벤처 투자의 속성이 고위험 고수익을 지향하기 때문에 상당한 차별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접근 자체가 어렵지만 신규 프로젝트 수행이나 공격적인 시장 확장 등을 위한 대규모 운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에 공급되는 대표적인 공공투자 재원으로 한국모태펀드와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접 투자에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엔젤매칭 투자펀드와 중진공, 신보기보에서 운영하는 투용자 복합금융 프로그램인 유동화증권, 발행, 보증 등이 있는데 간접금융에 직접 대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엔젤매칭 투자펀드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직접 운용하는 펀드로 창업 초기 기업에 엔젤 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 투자를 신청하면 엔젤 투자자와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매칭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중진공 신보기보에서 운영하는 직접금융 프로그램은 메자닌 금융 방식의 투용자 복합 금융 프로그램과 유동화증권, 발행, 보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투용자 복합 금융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주식을 중진공 신보기보가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동화증권 관련 프로그램은 중진공의 스케일업 금융과 신보기보의 유동화회사 보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스케일업 금융은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 전문회사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중순위 증권은 민간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은 중진공이 인수하여 조달된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동화회사 보증은 유동화증권 등 선순위 증권을 기관 투자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부에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검색부터 신청 평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 선두국답게 정부지원금 관련 거의 모든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있고 특히 기업마당이라는 정책 포털 사이트를 비롯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및 정부 R&D 사업 부처 합통 설명회를 비롯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소개해드린 정부지원금 구성체계와 분야별 대표 지원기관들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온 오프라인에 걸친 검색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지원금을 찾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지원금 검색은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마무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업마당을 출발점으로 삼아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같이 활용하여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기관 방문 상담을 통해
사업 담당자, 전문가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개괄적인 내용을 확인했다면 사업별 신청 자격 및 세부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오프라인 방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세부 내역 사업별로 별도로 적용되는 예외 사항들이 있어 직접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이후 진행될 신청 접수 및 평가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 활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신청서 및 준비 서류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대략적인 소요 일정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에게 자금 순환이란 사람에게 혈액순환과 같은 것이라 자금 확보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담당자, 전문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제3자 부정계획 금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방문 상담이 주는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기업마당은 정책마당, 소식마당, 자료마당, 고객마당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원 시책 책자 파일을 제공하는 자료마당과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정책마당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금 검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책마당, 자료마당은 훌륭한 정부 지원금 D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지원 사업 조회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마당 하위 메뉴 중 중소기업 지원 책자 및 부처 지자체 발행 책자부터 찾아보시고 특히 정부 지원금 활용 경험이 별로 없는 창업 초기 기업이라면 꼼꼼하게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 지원금 전체 체계 및 세부 내역들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를 한 상태에서 기업마당의 메일링 서비스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원 사업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면 검색 단계에서 놓치는 정부 지원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책마당을 활용한 지원사업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키워드 검색을 기본으로 지원 분야, 지역, 소관부처, 업종, 기업 형태 및 각종 인증제도별로 세부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자체 운영 정부지원금은 지역별 검색을 통해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놓치지 않고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색 항목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기업 형태 및 각종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본문에 상세하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지원금은 지원 성과 창출 및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기본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수요 대비 충분치 않은 재원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과 창출 및 지원금 회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에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지원금 지원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정상적인 생존 성장이 가능해야 고용 창출 유지, 해외 진출 등 지원 성과 창출도 가능하고 금융 지원에 대한 회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기관별로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이 바로 정부 지원금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의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정상적인 생존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해당 시장, 분야에서 크든 작든 자기만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고 그 영역을 수성 확장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그런 기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9가지 빌딩 블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풀어본다면 자기만의 고객 세그먼트를 보유하고 효과적인 채널 및 고객 관계를 통해 그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활동이 핵심 자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효율적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평가 세부 지표는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 우위를 보유한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따라서 신청서 사업계획서에는 세부 분야별로 자기만의 비교 우위가 가능한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업평가란 기업 현황을 통해 과거 현재를 확인하고 과거 현재의 추세치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기반으로 미래를 추정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뢰성은 기업 평가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이라는 토대가 없다면 신청서상의 내용은 그저 의미 없는 글자에 불과하며 그 어떤 계획도 사상 누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평가적 관점에서 보면 제한된 시간 안에 제공받은 정보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에 신뢰성이 흔들리는 경우라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에 대해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담아야 하며 평가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일지라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신뢰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실현 가능성입니다. 평가자들은 기업 대표들에 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많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샘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업계획 실현까지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기업에서 제시하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기업의 내적 외적 역량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평가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기업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평가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술성과 사업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자금의 경우에는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추가됩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는 평가자가 해당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적지 않은 기업에 대한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신청서, 사업계획서는 평가자에게 기업의 첫인상과도 같기에 심혈을 기울여 정성스럽게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신청서, 사업계획서에 담겨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정부 지원금 신청서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에 일반적으로 현장조사 방식의 대면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투자나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의 경우에는 평가, 심의위원회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면 평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평가자가 주인공이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 유지하여 평가자가 부정적인 편견 없이 이성의 영역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가자가 주인공이라는 의미는 평가자가 판단의 주체이기에 평가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면 평가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은 신청서, 사업계획서로부터 시작되어 평가 대상자의 태도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서면 평가를 통과해야 대면 평가 기회가 주어지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서면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금융 분야의 경우에도 평가자는 보통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통해 지원 여부에 대한 1차 판단을 한 상태에서 대면 평가에 임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는 것은 작은 쪽배 안의 의지에 존재도 불확실한 보물섬을 향해 짙은 안개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건너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중소기업인 분들에게 이 책이 한 줄기 등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